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이 사람이 좀 지혜로운 사람인 만큼 배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키드 지사라는 사람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이제 영국까지 가서 인쇄기계를 살려고 했으나 그 사람의 신용장이 하나도 쓸모가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지에 생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의 생활을 했고, 거기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도 좀 방탕한 생활을 했다. 다행히 심각한 악에 빠지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돈도 못 모으고 좀 애매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상인 대넘이라는, 이제 이름이 대넘입니다. 대넘이라니까 아저씨 버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총명하고 좋은 젊은이를 알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네는 영국 여기 있지 말게 하면서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가게 라고 하는 이제 권유를 받게 되고, 이 사람에게 이제 상업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마침내는 함께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제 막상 돌아왔더니, 일단은 그 키드 지사, 이제 그 바람을 넣어서 이제 그 인쇄기계를 사오라고 했던 그 키드 지사가 마주치게 됐대요. 길을 가다가. 근데 이 키드 지사는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좀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 받겠거냐 지나가 버렸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쨌든 떠나기 전에 리드 양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랑 사귀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런던에 가가지고는 기껏 편지를 딱 한 통 보냈다라고 해요. 그 1년 6개월 동안에 편지를 달랑 한 통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리드 양의 이 부모님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꾸준히 편지를 보내지 않는 걸로 봐서 이제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이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리드 양을.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도자기 세공업자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괜찮게 평가를 받는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괜찮은 남자가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불행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제 딴집 살림이 있던 그런 심각한 남자였다. 자, 그래서 이 리드 양은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상처를 받은 상태로 이제 혼자 남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직은 벤자민 프랭클린과는 다시 곧바로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보면 그 리드 양,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큰 상처를 하나 준 겁니다. 자신이 이제 이상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었고. 자, 사람들의 또 이제 권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에 돌아오니까 이제 키드 지사 말고 원래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건 이제 키머 씨입니다. 사장이 이름이 키머야. 이름이 비싼데 키머. 근데 이 사장한테 가서 다시 일을 해라.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다시 그 인쇄소에 가게 되는데 좀 가기 싫어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키머라는 이 사람이 이제 좀 완전히 착하거나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나이 많은 노인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 사람을 내칠 수 있는 의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착한 사람도 아닌 선량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일찌감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가기를 떡드름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 도중에 이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인 대넘 씨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을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들처럼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도 자기도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대했다고, 너무 자기한테 잘해줘서. 그래서 마치 이제 부자지간처럼 지냈는데, 이 대넘 씨가 전염병에 걸려서 벤자민 프랭클린도 같이 걸렸는데 이 대넘 씨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조금 남아있던 어떤 재산을 남겨주면서 내 아들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결국에는 결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입장에서는 대넘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당 기간 이제 상당한 슬픔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도 오늘 이제 장에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하는데 이 대넘 씨만큼은 자기한테 정말 아버지처럼 너무 잘해줬는데 이게 일찍 죽어버리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나는 이 넓은 세상에 다시금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쓸쓸함을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벤자민 프랭클린은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다시 인쇄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역시 일을 너무 잘하는 이제 똘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키머시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이용해서 다른 직원들에게까지도 이제 일을 잘하게끔 그 기술이 다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기술들을 다 알려줬고요. 결국에는 이 키머시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쓸모가 없었다라고 이제 느낌이 오니까 그동안에 좀 제법 고액 연봉을 주고 이제 데려왔었는데 이제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제 쫓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마침내는 폭발을 해서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한 게 있으며 다 기술까지 알려줬는데 나한테 이제 와서 이런 푸대접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중대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키머시가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규모가 큰 인쇄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실상 다 키워놓은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그 지역 일대에서 이제 국영 지폐, 미국의 국영 지폐를 인쇄하는 사업을 키머시가 따옵니다. 근데 이 지폐를 인쇄를 하는데 새로운 어떤 전각 기호 같은 걸 막 넣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벤자민 프랭클린만 할 수 있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런던에 갔었잖아요. 그때 또 그게 또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그 인쇄소를, 더 앞선 인쇄소를 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활자를 주물 제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기술을 이제 최초로 미국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 전까지는 영국에서 다 수입을 했는데 빨리 이 지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각 기호가 없는 이거를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물 그 제조하는 거를 런던에서 눈으로만 본 것만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서 새로운 전각 기호를 적용해서 그 지폐 사업을 가능하게끔 만듭니다. 자,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폐를 찍어내는 일을 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감독관이 오겠죠? 왜냐하면 이 지폐를 정부에서 정한 수요만큼만 지폐를 찍어내야지 그 이상 찍어내면 이제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이 항상 오는데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정부 감독관들을 상대하게 됨으로써 인맥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제 정부 고위 관리자들까지도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정작 사장인 이 키머시는 일만 시켰고 말에 언변도 없었고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감독관들을 잘 상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맥을 또 넓히는데 또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확실히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 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쇄소에서 또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다가 온 젊은이를 만나요. 근데 어쩌다가 이 미국까지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경로를 쭉 회상을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방탕하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하게 되면 저게 팔려올 수 있구나라는 어떤 또 교훈을 또 회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어떤 교훈을 남기면서 또 독서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본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했던 것이 있어요. 뭐 이제 절제와 근면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 절제와 근면의 삶의 원동력은 뭐였냐면 독서와 글쓰기.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독서와 글쓰기를 했고 자기의 내면을 항상 바라보면서 갈고 닦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쓰는 데 대한 동기가 근데 사실은 조금은 완전히 순수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인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믿을 때에도 물론 이제 나중에 노년에 됐을 때는 조금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갑니다. 노년으로 갔을 때. 근데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좀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나마 믿어야겠다라고 그 어떤 다짐을 했을 때도 그 이유가 성경이 완전한 진리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어떤 완벽한 계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걸 지키면 유익하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유익하니까 라고 해서 믿어야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좀 불신자 입장에 가까운 그 입장이었다가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뭐 여자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경험도 해봤고 친구들에게 사기도 당해봤고 뭐 이런 것들 경험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지혜와 이 말씀대로 살면 유익한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이건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나중에 들었을 때도 근데 좀
어떤 교회의 좀 비실용적인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자주 출석했다거나 이러진 않고 나갔다 안 나갔다 좀 약간 좀 이런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좀 점점 이제 약간 이제 좀 더 순수한 어떤 방향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있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어쨌든 이득 때문에 성경을 믿은 좀 이제 그런 점도 이제 보여지는 바는 있었다. 이 사람도 또 그걸 인정을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깊이 믿은 사람은 이제 잘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신도 근데 신기하게 나는 그런 상태까지 가진 않았는데 이제 그 방탕한 생활, 성적인 문란함에 넘어지진 않았다. 그건 너무 신기하다. 이걸 이제 그건 이제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그 정부 감독관을 만났다고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통찰력 있는 사람이 결국엔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장을 제치고 마침내는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인쇄업자가 될 거고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벤자민 플랭클린이 깜짝 놀랐던 게 밑에 직원 한 사람과 돈을 합쳐서 따로 창업을 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장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쓸모가 없어지면 얼마든지 벤자민 플랭클린을 쫓아내려고 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밑에 있는 직원 중에 한 사람도 네가 직접 사장에서 따로 차리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침내 독립해서 그 차리기 전에 차린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나와서 적절한 시기가 지나고 나서 따로 인쇄소를 차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좀 부족했는데 도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고 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평생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처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자리 잡고 나서 금전적으로 조금씩 항상 도왔다. 뭐 이런 회상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반성을 하고 경험을 쭉 회상하면서 뭐 키드 지사라든가 키머시의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인물들도 다 되짚어 보면서 별로 믿을 만한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구나. 근데 도중에 안타깝게 대넘시 잃어버린 건 너무 안타까웠죠. 아버지처럼 정말 믿을 만하게 잘해준 사람이었고 죽어가면서 재산까지 남기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 일찍 죽었고 그래서 쓸쓸한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되는 리드 양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속아서 결혼을 해서 딴 집 살림 있는 남자에게 넘어갔다가 이혼하게 된 어떤 경험도 겪게 됐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반성을 합니다.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지만 이 지혜대로 살아야 범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모습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